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제대로 다루기는 참 힘든 감정이 있죠. 바로 분노입니다. 오늘 이 분노라는 감정을 뇌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화를 찾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뇌 속의 분노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통제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화는 나쁜 거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 근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분노를 그냥 억누르는 게 과연 최선일까?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의심해 보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뇌에 생긴 버그나 시스템 오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무언가 잘못됐다고, 뭔가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신호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분노를 결점이 아니라 신호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시도해 볼 겁니다. 분노를 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물학적 신호로 이해하는 거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분노가 위험해지는 진짜 이유는 화가 난다는 그 느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신호를 받자마자 어떠한 생각이나 필터링도 없이 곧바로 행동으로 뻥 터져버리는 것. 바로 이 직결 구조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분노는 우리를 그토록 압도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폭발하는지 그 신경 회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분노가 터지는 건 사실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4단계 과정을 거치거든요.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오면 우리 뇌의 비상벨, 편도체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해요. 그럼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퍼지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전원이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편도체라는 녀석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원시적인 생존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적인 뇌가 잠깐만,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인가? 하고 분석할 틈도 없이 빛의 속도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우리 몸을 순식간에 전투태세로 만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성적인 뇌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우리 뇌는 더 이상 상황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지금은 밀어붙여야 해 라는 아주 단순하고 공격적인 결론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해봤자 왜 안 먹히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주하는 분노 회로에 아주 즉각적으로 걸 수 있는 비상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숫자는 딱 하나, 바로 90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아드레날린처럼 분노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화학적으로 분해돼서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90초래요. 다시 말해서 이 90초만 어떻게든 버티면 화학적인 폭풍은 자연스럽게 잦아든다는 거죠. 그럼 이 90초 동안 뭘 해야 할까요? 규칙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정말 간단하죠? 이 시간 동안 그냥 분노라는 화학 반응이 내 몸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인내심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의지력 싸움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몸속의 화학 작용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그 90초를 버티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호흡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자 같은 심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신경계의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탁 하고 꺼버리는 아주 직접적인 생물학적 도구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정도 잠시 멈췄다가 6초에 걸쳐서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이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패턴이 우리 몸의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흥분 상태였던 교감신경 스위치를 끄고 안정 상태인 부교감신경 스위치를 켭니다. 한마디로 편도체의 흥분을 직접적으로 가라앉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순간적인 분노에 대처하는 응급처치법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근본적으로 애초에 분노에 덜 반응하는 뇌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분노는 어떤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에 훨씬 더 커지거든요.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이건 명백한 공격이야. 라고 딱 단정짓는 순간 분노는 활활 타오르죠. 하지만 이걸 저 사람이 의도한 걸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질문으로만 바꿔도 멈췄던 이성적인 뇌, 전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분노는 확신을 먹고 자라고 의심 앞에서 작아집니다. 나의 첫 번째 해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품는 것, 그것만으로도 분노의 힘은 극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분노를 관리하려면 반드시 주변 환경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만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위험 요인들은 우리 뇌의 경보기, 즉 편도체를 항상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측 가능한 일상이나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면 뇌는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흔히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성격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건 타고난 성격이라기보다 특정 환경에 대한 뇌의 반응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죠. 환경을 바꾸면 내 분노의 패턴도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걸 하나로 모아서 분노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줄 아주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노라는 감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목표는 뇌가 보내는 분노라는 신호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되 그걸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동 번역하지 않는 것. 그 중간에 멈춤의 공간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고 자책하듯이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던져야 할 새로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 뇌는 무엇을 위협으로 감지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우리는 분노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내 뇌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하는 순간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폭발이었던 분노가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덩어리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내 감정 데이터의 분석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은 자신의 뇌가 보내는 어떤 위협 신호부터 가장 먼저 조사해 보시겠습니까?